오늘 함께 하실 명의는요, 의학계의 매력있는 수검댕이 눈썹을 자랑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양승민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양승민입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눈썹 진짜 진하다. 네, 진짜 눈썹 진짜 멋지신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오십견이잖아요. 근데 오십견이 정말 50대 이후에 오는 질환인가요? 이게 아마 50대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애칭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하게 되면은 34세에 발생된 여자분도 있으셨고요. 한 60대, 70대에도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십견 같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가요?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빌리자면 네. 2006년도에 58만 명이었던 환자가 2010년도에는 70만 명으로 약 20.4%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구화된 식습관과 노령화가 한 원인이 아닐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그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우리 올리브 패밀리들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키가 좀 작으시다 보니까 설거지할 때 또 구부정하게 하다가 보니까 어깨가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야, 박두천 씨는 싱크대 때문에 분가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다른 건 아니고 싱크대 때문에. 상미아 씨는 증세 없으세요? 괜찮아요. 제일 걱정돼서 그래요. 괜찮아. 근데 아까 34살에 온다니까 되게 겁이 나는 게 그리고 저는 누구나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십견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질병이에요? 일단 우리 어깨 관절이 어떤 건지는 좀 알아야겠죠. 네. 우리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위팔뼈와 어깨란 관절이 어깨뼈가 만나서 이루어진 관절입니다. 예, 뼈와 뼈가 만나면은 붙어 있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께서는 우리에게 인대를 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인대가 어깨뼈와 위팔뼈를 이어주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대의 특징은 계란 흰자랑 똑같아서 탄력적인 조직이라 잘 늘어나 줍니다. 그런데 이게 염증에 의해서 이 탄력적인 조직이 계란 껍질처럼 비탄력적인 조직으로 바뀌면서 어깨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고 어깨 통증이 발생되는데 이때를 오십견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십견에 대해선 저희가 정말 자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네. 왜 생기는지도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올리브 패밀리들 말씀에 의하면 반복적인 행동, 충격이 가해졌을 때 같은데 맞나요? 그러니까 어깨 환자를 잘 분석하게 되면 대부분 환자가 어깨를 무리하게 썼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외상이 발생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요 오십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밤마다 어깨가 쑤셔 잠을 못 잔다. 자, 체크.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 팔을 어깨 위로 올리기 힘들다. 자, 세 번째 볼게요. 팔을 뒤로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올리는 그렇지, 건가요?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되네요. 네. 자, 네 번째 볼까요? 머리 빗질이나 옷 입기가 힘들다. 진짜. 아니, 팔을 잘못 건드리면 더 아프다. 그렇겠지. 팔을 잘못 건드리면 더 아프다.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는 아직 하나도 없어요. 저는 두 가지 있습니다. 진짜? 벌써? 이게 왜냐면 제가 골키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막으면서 팔을 들어서 막아서 무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는 한 손을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요. 보통 몇 개 정도 체크가 되면은 의심을 해봐야 하는 건가요? 일단 이 5가지 증상 중에서 3개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있어요? 이게 3개 이상.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포즈 취할 때 저희는 이렇게 앞으로 보고 있으면 촌스럽다 그러거든요. 사슬을 이렇게 다 꺾어서 이렇게 봐주고 그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꺾든지 피든지 막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정지해서 10분간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렇겠다. 그날 밤에는 어깨랑 허리가 완전 여기 어깨는 딱 뭉쳐서 그대로 고정 자세인 거예요. 그럴 때는 오십견이 온 것 같아요, 느낌에. 진짜 그렇게.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건 맞나요? 뭐 일시적인 통증이야 근육 통증이야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몸에는 이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회복 능력이 있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의 통증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이런 증상 자체가 2주, 3주 이상 지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은 그때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뭐 주부 비슷하니까 요새 뭐
빨래 넣을 때 젖은 거 이렇게 탁탁 털어서 네, 넣잖아요. 네. 털 때 잘못해도 여기 물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런 경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환자들 보다 보면은 어깨 주위에 있는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분들. 근데 대부분 남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모님 대신해서 집에서 빨래 털어주다가 그거 꽤 많습니다. 오십견이나 뭐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다 50견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구별법이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반적으로 어깨가 통증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어깨의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강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동 범위 검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환자를 정맥 마취로 완전히 재워놓은 상태에서 근육 강직을 풀어서 어깨 가동 범위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50견과 같은 질환을 확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50견. 이거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황극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50견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치하시겠어요? 저희가 상황극을 준비해봤거든요. 네, 오늘은 표인봉 씨가 50견 통증으로 고민에 빠지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OBS 올리브배 야구 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야구가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네, 그래요? 바람도 좋고 햇빛도 적당하긴. 눈부시네요, 영경아 씨. 네네. 태양이 두 개가 떠 있는 것 같은. 자, 먼저 건강팀의 투수는 선발 투수 표인봉 투수가 나와 있는데요. 포수는 우리 김원구 포수가 아주 섹시한 타자예요. 손님 예. 선수. 자, 1번 타자 솔림 선수. 자, 타석에 등장했고요. 자, 초구 준비하고 있는 자, 이제 표인봉 투수. 일단 소리 좋은데 말이죠. 자, 던집니다. 갑니다. 저 왜 저럽니까? 이거 뭔가 고장이 있나 봐요. 땅볼인가요? 감당하기 힘든 자, 상황. 다시 2구를 준비하는 표인봉 그러게 투수. 말입니다. 자, 기름칠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프로그램인 50결. 알아서 서비스되고 있네요. 지금 2구를 준비를 못하고 있네요. 아예. 무너집니까? 애가 아직 어린데 말이죠. 초구 던지고 쓰러지는 투수 처음 보죠? 예, 다하 이제 3학년인데 큰일 났습니다. 얘야, 빨래 걷어라.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김홍구 선수,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50견에는 마사지가 최고죠. 마사지. 마사지. 예. 주물른다. 네. 자, 손님 선수. 이럴 때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야지 확 풀리죠. 이렇게 찜질을 해놓고 따뜻하게 있는 거예요. 제 전문가 아닙니까? 네. 이럴 찜질도 때는요. 아니에요? 모든 근육은 운동을 해서 자꾸 근육 단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 바퀴 돌려 안 돌아가는군요. 네. 자, 계속 근육을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게 맞죠? 팔을 돌려준다. 네. 박사님,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네. 단순 근육통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런 50견 질환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온찜질팩 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근육계 통증을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50견의 병의 진행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고요. 네. 예. 세 번째 마사지 그 스트레칭은 하셨는데요. 운동을 계속 어깨 근육을 운동 다 같은 경우, 가신다. 예,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깨의 모든 질환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50견이로 굳은 어깨 관절도 예. 계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손상을 최대 70%까지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50견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에 좋은 운동법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릴 건데 타올을 양손으로 이렇게 잡으셔서 타올을 머리 위쪽으로 이렇게 우선 들어보세요.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거 이렇게 잘 못하세요. 그래서 약간 이마 쪽으로 두시고 우선 한쪽 팔꿈치를 오른쪽 팔꿈치를 구부려서 마치 누가 오른쪽에서 잡아당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렸다가 올리시고요. 또 반대도 구부렸다가 올리시고요. 네, 또 두 팔꿈치를 같이 머리 뒤로 가능하시면 돌려서 이거는 운동 전후에 가능하신 분들만 구부렸다 폈다. 자, 이런 게 좀 불편하시면 처음에는 제가 일어서서 보여드리면 뒤에 한 손을 놓고요. 반대 손은 머리 위로 당기셔서 이렇게 천정으로 타올을 쭉 당기시는 거세요. 또는 앞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 전후에도 좋고요. 지금처럼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 운동이 좀 도움이 되세요. 저희가 이렇게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시원하네요. 직접 해보니까 더 시원한 운동법을 봤는데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질병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관절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오십견에 있어서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은 오십견 위로 두꺼워진 인대를 지속적으로 펴주는 효과가 있어서요. 이게 제가 오십견을 비유할 때 겨울에 얼음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얼음이 봄 햇살에 녹듯이 점차 정상적인 인대로 재생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불편하신 데 혹시 있으신가요? 연예인 야구팀에서 제가 공을 투수를 좀 하는데요. 많이 던져서 그런지 이제는 공을 못 던지겠어요. 예. 여기가 뭉치면서요. 네. 이게 목을 타고 올라가더니 편두통이 생겨가지고. 네. 여기가 조금 한 두다섯 달 아파요. 아프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아프고. 첫 번째 검사는 어깨 관절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가동 범위 검사 실시. 이 검사를 통해 근육, 근막의 유연성과 인대나 관절낭의 굳어짐 정도를 파악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어깨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 관절염, 근육 손상, 종양 등 어깨 근골격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 확인. 과연 두 사람의 어깨 건강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우리 먼저 베일집 선배님께서 서 계시는데 어떠십니까?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아까 뭐 자각증상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흐림 정도? 뭐. 이렇게 통증이 있는 편이었는데 어쨌든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돌아갑니다. 자신있어하네요. 자, 자, 두 분 다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게 베일집님의 엑스레이 소견인데 엑스레이 상에서 뭐 그렇게 나이에 비해서 퇴행성 변화가 더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음파 소견입니다. 초음파에서 보면은 좌측에 있는 부위가 극상근이라는 부위인데요. 극상근이라는 부위가 조금 부어 있고 오른쪽은 상완 이두근의 힘줄에 대한 초음파인데 이쪽 부위로 좀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극상근이 좀 부어 있고 좀 관절염에 의해서 물이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별다른 증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맑음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일진님 같은 경우에는 엔돌핀이란 너무 강력한 무기가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물 고인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예, 지금 물론 퇴행성 변화가 있지만 여기에 몸이 잘 적응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사일을 하실 때 어깨 통증이 좀 뻐근한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칭을 통해서 정상 가동 범위를 유지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무리한 가사일 전후에는 반드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시기를 권유합니다. 맞았어. 그럼 이게 수건 나 주면 안 돼? 이제 표인봉 씨. 좀 걱정이에요. 살아있는 화석. 엑스레이를 찍었는데요. 다행히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히 퇴행성 변화나 뭐 그런 소견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음파 소견에서 역시 극상근이란 근육의 힘줄이 많이 부어 있으면서 아주 미세하게 석회가 조금 침착된 소견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완 이두근의 힘줄 주위로 조금 물이 고인 약간의 관절염이 있는 소견 보이고 있습니다. 표인봉님 같은 경우에는 어깨 가동 범위 검사할 때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상생활할 때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진단명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동반한 어깨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깨라고 해도 너무 자만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혹사한다고 하면은 정말 오십견 같은 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지막은 제가 천둥번개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뭐 우리 베일집 선배님이랑 표인봉 씨랑 지금 물이 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더 많이 차면 어떻게 물을 뽑아내는 건지
아니면 그게 뭐 저절로 없어지는 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물이 조금 차 있다 하더라도 네.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거기에 적응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일진님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였다고 해도 그걸 뽑아낼 필요는 없고요. 환자가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오십견이 너무 심해서 이게 설거지하고 접시도 못 올려놓으시고 빨래도 못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비수술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는 요즘 핌스 치료법이란 예. 그 특수 바늘을 이용해서 오십견의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는 치료가 있는데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치료라 제가 잠깐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핌스 치료법의 과정인데요. 예. 이게 환자를 수면 상태에서 가동범위 검사를 해서 두꺼워진 오십견에 유착된 부위를 찾아서 이렇게 동영상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보면서 라운드 니들이란 특수 바늘을 가지고 오십견의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치료한 후 다시 유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착 방리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시술 전후의 MRI 사진인데요. 예. 아까 물 고인 거에 대해서 다 보셨잖아요. 예.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관절염으로 해서 하얗게 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핌스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깨 전반적인 기능이 좋아지고 관절염 같은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얀 게 없어지게 되죠. 여기서도 하얗던 물 고였던 것들이 이렇게 관절 기능이 좋아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되게 오십견이 있으면 되게 유착되는 부위가 이 앞쪽과 위쪽에 유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럼 이 부위를 가동범위 검사를 통해서 예. 가동범위를 하게 되면 그 유착된 부위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거를 확인하고 그 부위에 특수 바늘이 들어가서 예, 예. 그 바늘을 뜯어줍니다. 계란 껍질을 뜯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뜯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동범위 안 됐던 게 되게 가능해지겠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360도 가동범위를 다 확인하면서 유착이 있는 부위를 다 실시간으로 뜯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네. 그 가장 지금까지 나온 치료법 중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기타 합병증이나 재발의 위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여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에 따른 입원이나 또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 흉터 같은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흉터 문제 없이 잘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가 통증 없이 수면 상태에서 가동범위 검사 후 치료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깨 가동범위 같은 경우에는 한 2, 3주가 지나면서 좋아지게 되고요. 네. 환자를 가장 괴롭히는 밤을 무섭게 하는 야간 통증 같은 경우에는 예. 대부분의 환자가 시술 즉시 바로 좋아지게 됩니다. 맞춰야 먹는다.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식도 알고요. 질병에 관한 정보도 얻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있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음식이죠? 해바라기 씨 유에 구운 와우. 꽁치구이. 이야, 빛깔이 노릇노릇 정말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국황색 채소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 연어 샐러드. 녹색 채소나 해바라기 씨에 있는 리놀렌산과 네. 그리고 등푸른 생선 또는 연어에 있는 에이코사 펜타노이산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산 성분 자체가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조절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건강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맞추는 팀만 드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첫 번째 꽁치구이가 걸린 OX 문제 드리겠습니다. 50견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걸린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오,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같아요. 네. 옵니다. 왜 오라고 생각하세요? 네. 남자분들은 근력이 많잖아요. 근육량이 많다 보니까 좀 덜 할 것 같고 여자들은 신체적으로 지방이 좀 더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자들이 좀 걸리지 않을까. 자, 뭐 정확한 정답은 우리 양승민 박사님만 알고 계시죠? 네. 네. 정답은? 정답은 O입니다. 사이좋게 드시겠어요. 문학성이 있는 꽁치네. 자, 어떠세요?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데 몸에 정답이 O인 이유 설명 좀 네. 해주세요.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그 폐경이라는 호르몬의 변화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증이나 질환에 대한 역치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오십견도 여기에 예외가 안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가 많습니다. 맛있는 연어 샐러드가 걸려있는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네, 문제입니다. 다음 중 50견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1번, 50견 환자는 골프를 칠 수 없다. 2번, 50견은 주로 봄에 많이 발생한다. 3번,
50견은 한 번 걸리면 재발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어려운데요? 하나, 둘, 셋. 셋. 네. 달렸습니다. 달려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선생님께 드리고 아, 저는 내심 3번이었으면 했거든요. 맛있다. 그 50견이 되면 어깨 관절이 굳어지게 되지만 예. 골프의 정상적인 동작에는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50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골프 칠 때 잘못 자세 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그 실수해서 땅볼을 칠 때 어깨 통증이 악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편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3월 달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환으로 돼 있고요. 환절기 때 관절이 나빠지면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어깨 관절 어깨 50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면역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앓으면 다시 발생 안 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앓는 어깨가 오른쪽에 50견이 생긴 동안 왼쪽 어깨에도 50견이 발생될 수도 있고요. 50견이 나아서 지내는 동안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50견 질환을 앓으신 분들은 항상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늘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일지 선배님한테. 여러분, 웃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웃어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병원을 찾아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명단이었어요.